네, 안녕하세요. 골드틴컵의 피어나다입니다. 제가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고 유튜브에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두 번째 책은 배재한 대표님의 이 절대 실패 없는 금 투자라는 책이에요. 네, 나는 금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하는지 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금 투자 조금 아는데 좀 더 딥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좀 도움이 되신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피어나다의 금 사이트 갈게요. 네, LBMA라고 아세요? 여기는 런던 금시장 연합회 인데요. 런던 불리언 마켓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세계 금시장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 중에 하나죠. 금 가격을 예측하고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내놔요. 그래서 다양한 보고서와 기사를 발행하는데요. LBMA에서 2030년까지 금이 7,000달러 간다라는 예측을 내놨어요. 자, 우리가 보통 기사를 볼 때 금 7,000달러 간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한돈인지 온스인지, 그럼 그 온스는 몇 그램인지 이렇게 좀 궁금하셨을 텐데요. 자, 이제 영어로 발행한 이제 이런 기사에서는 1 트로이 온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1 트로이 온스당 7,000달러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선 그럼 이 7,000달러가 얼마냐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7,000달러를 31.1g 트로이 온스는 31.1g이기 때문에 그걸로 나누고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나누면 이 그램당 달러가 나와요. 그램당 225달러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1,500원, 1,500 오늘 한 7원 정도 했었는데 1,500원을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3만 7,500원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 그램당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돈당 시세를 보통 우리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돈은 3.75g이죠. 그래서 3.75g 곱하면 126만 5,625원. 네, 대략 126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도에는 한 금값이 한 127만 원 정도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그럼 오늘 금을 투자했을 때 2030년까지 수익률이 얼마가 될까요? 네. 오늘 이제 3월 27일 기준으로 80만 9,900원이에요. 자, 이 시세는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 네이버에서 금 시세라고 쳤을 때 한국 거래소 금 시세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세입니다. 네. 그랬을 때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제 126만 5천 원과 80만 9천 원의 차이, 그래서 56%의 수익률을 가지게 되는데요. 현재 2026년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1월이라고 지금 1월이라고 생각했을 때 2026년에서 2027, 2028, 2029, 2030년 4년 남았잖아요. 총 4년간 56%의 수익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계산했을 때 심플하게 연 14%의 수익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거죠,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 엄청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4번. 그럼 금을 이미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지금 금을 매도할까 아니면 계속 들고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 되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정리해 볼게요. 금을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을 팔고 다시 금을 살 거야. 또 좀 이따 다시 살 거야. 이런 경우에는 팔지 않는 것이 맞아요. 예. 현금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만 원치 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좀 현금화를 뭔가 지금 수익을 좀 내고 싶어. 현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싶어. 그래서 현금화를 했어요. 근데 그 돈을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처가 없고 그럼 다시 금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했다가 철회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이제 하나만한 행동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투자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최근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지 마시고요. 다만 내가 지금보다 조금 조정이 올 것 같다.
지금 내가 지금 꼭지를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매도하셔서 쪼끔 수익을 확보하시고, 내가 좀 조정이 오면 그때 좀 더 싸졌을 때 그때 들어가겠다. 네, 요런 상황이시라면 그때는 들어가셔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어 무엇보다 인제 중요한 거는 이 저자가 말하기를 "금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타이밍을 재는 자산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를 따지는 그런 자산이 아니다. 이건 포트폴리오 방어선 10% 에서 30%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해요. 현재 내가 금융자산이 한 5억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는 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상 좋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금융자산이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1천만 원에서 네, 한 3천만 원 정도는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금융자산을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통장에 얼마 있는지, 내가 예금이나 주식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또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록을 해 보시면 다시 인제 증권사 앱 여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가 얼마가 있지?'라고 검토해 보시는 습관도 한번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섯 번째. 자, 금 ETF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잘 알려진 금 ETF는요. 미국의 SPDR 골드 쉐어스, 그리고 두 번째는 iShares 골드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요. 코덱스 골드 선물 H, 타이거 골드 선물 H가 있어요. H는 환해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것들은 실제 금을 보관하는 방식을 택하는 실물 연동형 ETF고요. 근데 국내 상품들의 대부분은 이 금 선물의 가격에 따라 움직여요.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파생형 ETF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 ETF를 소유한다는 말은요. 이 어떤 금을 소유하거나 금의 일정 지분을 내가 떼다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수익률을 따라가는 계약을 체결한 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숫자금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좀 적합할 수 있다. 이 단타 매매를 한다거나 '내가 수익을 단기적으로 좀 보겠다.' 이런 데에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은행하고 한국금거래소도 합작해서 금 배당 상품을 이제 실시하고 있대요. 그래서 금이 원래는 무이자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을 맡기면, 보관하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현금을 은행이 예금을 맡기면 이자를 받듯이 금도 맡기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꿈의 상품이죠. 금을 맡기고 조금씩 배당을 받는다? 이건 정말 제 생각에는 '꿈의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곱 번째. 네. 더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구매자의 이러한 질문이 구매가를 바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중매 거래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금 주얼리, 18K 주얼리도 앞으로는 중매 거래 방식으로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제 금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골드바가 지금 현재 중매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얼리, 우리가 착용하고 있던 주얼리도 새로 폴리싱을 한다거나 하면 정말 깨끗한 상품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 '나는 이 디자인이 인제 좀 인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좀 질렸어. 그러니까 난 좀 다른 디자인 착용하고 싶어.'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디자인이 세련되고 예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중매 거래를 이용하는 게 확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금속 업계의 당근 마켓.' 네, '이런 게 BM이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계신다면은 이런 BM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여덟 번째. 결국 투자란 언제 오를까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의 게임이다.
네.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온다. 어 그때까지 기다릴 뿐이다.' 네. 제가 이걸 보고 제 생각은 '사업도 투자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업은 '어떤 BM이 터질까.'라는 걸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목표한 구조를 만들 때까지 내가 얼마나 자원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의 게임이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여러 사업 모델을 시도해 보시고 그중에서 '그래 내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사업 모델을 그릴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사업을 계속하겠다.' 네 이런 목표를 가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또는 저는 그다음까지도 '나는 그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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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번째. 네 국내 금값을 환산해서 치환해서 국내 금값이 형성되는 원리를 좀 알려드리면 국내 금값은 국제 금시세, 달러로 된 금시세에서 나누기 31.1 그램, 31.1 그램 트로이언스를 나누고 거기에다가 어 원달러 환율을 곱해서 나오게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유통해서 가져가는 수수료, 제조에서도 가져가고 또 중간 도매에서도 가져가고 또 이 소매처에서도 마진을 붙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국내 금값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열 번째, 금 시세에 대한 민감도는 시장에 처음 진입한 사람일수록 높은 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1%에서 2% 높거나 낮은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베테랑이 되어간다는 의미다. 네. 저의 금 사이트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처음에 이 주얼리를 사입하고자 한다 또는 금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금값이 어제보다 조금 올랐느냐, 어제보다 좀 떨어졌느냐, 이거에 이제 너무 연연해하기보다는 내가 사입한 자산이 뭐 그게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 골드바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사업으로서 사입한 자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 장기적인 자산의 관점에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1 번째. 네. 금은 주식처럼 인제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에서 실물금의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는요. 명확한 좀 수식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 명확한 수식 거기에다가 인제 중간에 뭐 도매상이나 소매상들이 거기다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약간 인간이 들어가는 이제 조절하는 포인트가 나타나는 건데 사실 그 이전의 시세는 굉장히 명확한 수식 위에 작동된다라는 걸 저자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열두 번째. 네. 매입이나 매수에는요. 현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면 지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도 최근에 가 봤더니 한 보통 500만 원 정도 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499만 원까지는 서류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500만 원부터는 서류를 써요. '내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제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1,000만 원 이상의 거래는 자동으로 또 세무 당국에 또 보고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 출금을 검토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데에 인제 그런 걸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금 선물 시장하고 국내 금 현물 시장의 가격에 괴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13 번째 금 사이트. 네. 네 제가 이거는 실제로 봤는데요. 이제 딱 봐도 1억 원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순금 팔찌. 네. 근데 그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아이 엄마셨는데 위에 검은색 반팔 티셔츠 여름이었어요. 위에 검은색 반팔 티셔츠, 검은색 반바지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를 신으셨고 그런데 금팔찌. 그러면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놀고 계셨어요.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되게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인제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놀러를 가면 뭐 모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방을 들고 가잖아요, 우리. 그러면 가방은 보통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옷 입어도 그것도 벗어놔야 되잖아요. 그쵸? 걸어놔야 되죠. 그런데 손에 찬 팔찌나 귀걸이, 목걸이는 빼지 않는 거더라고요. 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실물 자산으로 나의 자산과 나의 가치관, 뭐 부에 대한 가치관일 수 있겠죠? 그 가치관을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착용하시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부와 가치관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4번째. 네. 네. 주식의 가격은 한국 거래소 한 곳에서 공시되고요. 그리고 모든 증권사에서 같은 금액으로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신뢰하잖아요. 그쵸?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거나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그런데 금의 가격은 전국의 모든 금거래소, 전국의 모든 금방이 모두 다른 가격으로 공시해요. 네. 그래서 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 산업의 아킬레스건인가? 화살을 맞으면 죽나? 이 산업이? 예. 아니면 베어버려야 될 것인가? 베어버려야 할 메두사의 목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걸 바꾸면 베어서 목을 인제 쳐내면 '신뢰하는 시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럼 누가 이걸 룰 브레이커가 될 것인가? 네, 현재의 룰을 깨면요, 지금 현재 94.7%를 차지해요. 이 귀금속 업계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 그러니까 기업으로 형태로 존재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신 분들이 94.7%를 차지하거든요. 이 분들에게 나쁠까? 네. 아니면 신뢰의 서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더 성장할까? 누가 제발 답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미나이가 저보고 메두사의 목을 베어서 아테나의 방패에 박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려면 템이 필요하죠. 그쵸? 페르세우스가 템이 있었기 때문에 인제 메두사의 목을 벨 수 있었잖아요. 아테나의 도움이 있었고 헤르메스의 도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템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네, 15번째. 네. 골드바는요, 주물금과 프레스금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주물금은 이제 캐스팅 방식이라고 하고 이제 과거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프레스 방식은 인제 최근의 인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물금은 고온에서 금을 녹여요. 금을 녹여서 그 금 틀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식히는 거죠. 그럼 이제 자동으로 녹아서 인제 요게 주물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표면이 좀 상대적으로 좀 거칠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임이 좀 저렴하겠죠. 네. 반면에 프레스 골드바는요, 인제 금 자체를 정제된 금을 사용해서요, 금속판처럼 일정한 형태로 이제 압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세공 처리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감이 좀 매끄럽고 시각적으로 고급스럽죠. 그래서 공임이 좀 더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네. 열 16번째. 네. 부가가치세 금 시세는 조용하지만 실물금만 강세를 보일 때는 중매 거래의 의미가 커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포함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1억 500만 원인데 중매 거래 실물금 가격이 1억 원이다 하면 5% 이내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럴 때 중매 거래가 폭발한다. 네. 가격 차이가 줄어들수록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금을 사는 대신에 실물금을 바로 찾는 쪽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네, 이걸 조금 더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네. 자,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부가세 포함 가격과 실물금 중매거래 가격의 차이가 5% 안쪽으로 들어올 때다. 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가격 차이가 5%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 차이가 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부가세 포함 공식금 가격이 예를 들어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매금의
중매거래의 실물금 가격이 9,500만 원이다. 이때는 가격 차이가 1,500만 원이 나게 되고요. 약 1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때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사는 사람은 어, 중매 거래로 사면 1,500만 원이나 싸네. 무조건 중매로 사야겠네. 근데 파는 사람은요. 공식 시세는 1억 1,000만 원이나 하는데 내 금을 중매 시장에서 고작 9,500만 원에 팔으라고? 너무 손해 보는 기분이야. 차라리 안 팔고 쉬고 쥐고 있을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거래 침체가 일어나요. 사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물건 내놓지 않기 때문에 중매 거래가 잘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 차이가 5% 이내로 줄어들었을 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때는요. 부가세 포함 공시금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500만 원이고 중매 거래 실물금 가격이 1억 원일 때. 자, 가격 차이가 500만 원이에요. 약 4.7% 차이고요. 이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파는 사람은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오, 중매 시장에 내 실물금을 1억 원이나 준다고? 예전엔 9,500만 원이었는데 가격이 많이 좋아졌네. 이 정도면 내가 지금 파는 게 이득이겠다. 그럼 시장에 실물금을 적극적으로 내다 팔겠죠. 사는 사람은 중매 가격이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부가세 내고 공식으로 사는 것보다는 여전히 500만 원이나 싸네. 게다가 세금 기록 없이 실물을 바로 손에 쥘 수 있으니까 지금 사는 게 낫겠다. 이래서 공식 거래 대신에 중매 거래로 몰려가서 적극적으로 사들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매 거래가 폭발하게 되고요. 파는 사람도 이 정도면 비싸게 팔았다 라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그래도 공식 가격보단 싸게 샀다 라고 만족하는 합의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폭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는 거는요. 실물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물금의 가치가 높아지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금을 팔기 시작하고 매수자들은 부가세를 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니까 실물금을 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매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18번째. 네, 저자 역시 처음에 실물금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작은 업체를 시작해서 이 거대한 브랜드들한테 맞서 보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현실은 LS 골드바, 한국조폐공사 골드바라는 그 글자와 함께 그 골드바가 각인된 순간 시장은 이미 그 신뢰를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의 금 사이트 가볼게요. 네, 딸기를 우리가 시장에서 산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보세요. 우리는 현금으로 사기도 하고요. 카드를 주고 사기도 하잖아요. 네, 금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이 있고 카드로 정가로 사야만 하는 곳이 있는 거야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의 경우는 딸기를 시장에서 살 수도 있지만 마트나 뭐 다른 곳에서 정가 주고 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소비자층이 좀 다르고 저도 어떨 때는 현금으로 사는 게 편하고 어떨 때는 어 그 마트에서 사는 게 편하고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 이 어떤 소비자들은 딸기를 마트에서 사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맛과 품질 그리고 어 신뢰를 갖는 거잖아요. '아 저게 원산지가 좀 깨끗한 환경에서 잘 자랐겠구나.' 그런 원산지를 추적되는 시스템을 믿는 거고요. 그래서 금의 경우도 비슷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뢰가는 금거래소의 골드바, 실버바를 선택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0%는 물론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최소한의 어떤 신뢰 비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고를 때 꼭 그거의 네트 프라이스만 보지 않고 디자인적인 걸 보잖아요. 우리가 애플 뭐 핸드폰을 산다, 아이폰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거의 어떤 네트 프라이스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갔을 때 내가 얻는 브랜드 가치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브랜드 골드바의 시장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19번째. 네, 금 3대장을 뽑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연코 LS M&M 골드바. 두 번째는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세 번째는 한국금거래소 골드바.
네, 이런 식으로 많은 금거래소에서 자사 골드바를 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골드 팅커벨 오늘의 금 사이트 도움되셨나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공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봄인데도 아직 좀 추워요. 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데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그럼 또 도움되는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이.